인생 후르츠 앤드 챗GPT. 영화 인생 후르츠를 보기 전까지 나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좋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와 같은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삶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 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인생 후르츠는 이러한 생각에 조용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다. 영화는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갈등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평범해 보이는 한 노부부의 일상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90세의 건축가 츠바타 슈이치와 87세의 아내 츠바타 히데코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다. 두 사람은 정원을 가꾸고 밭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르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집을 손질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이전에는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쌓이면 땅이 비옥해지고 땅이 비옥해지면 다시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의 메시지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생각처럼 느껴졌다.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람도 나무와 마찬가지로 계절을 견디고 시간이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 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영화를 통해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1.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에서 느리게 산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음식은 빨리 배달되어야 하고 인터넷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얻어야 하며 공부나 일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천천히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 시대의 인생 후르츠 속 두 사람의 삶은 매우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다가온다. 슈이치와 히데코는 서두르지 않는다. 직접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린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만들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들인다. 집과 정원을 가꾸는 일 역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 영화를 보면서 나는 빠르다는 것이 반드시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 동안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슈이치와 히데코의 삶은 결과보다 과정에 가치를 둔다. 토마토 한 개, 사과 한 알, 직접 만든 음식 하나에도 시간이 들어간다. 그 시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마트에 가면 더 쉽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직접 키우고 만들고 돌보는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된다. 나는 이 부분에서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을 사용한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터넷, 배달 서비스 등은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리해진 만큼 시간에 쫓기는 느낌은 더 커진 것 같다. 시간을 절약했는데도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쩌면 절약한 시간을 또 다른 일로 채우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남으면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한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더 많은 목표를 세운다. 결국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이 더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인생 후르츠는 이런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준다. 느리게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느리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는 그것이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2. 65년이라는 시간으로 만들어진 사랑.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슈이치와 히데코 부부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6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꿈과 선택, 가족의 변화, 사회의 변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하루가 들어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사랑처럼 뜨겁게 표현되지 않는다. 특별한 말이나 거창한 행동도 많지 않다. 대신 서로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히데코는 슈이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슈이치는 아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생각하며 집과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간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사랑은 반드시 큰 희생이나 감동적인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존재할 수도 있다. 아침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몸이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너무 평범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슈이치와 히데코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사랑을 감정만으로 생각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인상적인 점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의 존재를 억누르지 않는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삶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함부로 대한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가족에게는 무심한 말을 하기도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속 부부의 모습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슈이치는 건축가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거와 도시를 생각해 온 사람이다. 영화 속에서 그의 삶과 건축에 대한 생각을 연결해서 바라보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집을 흔히 면적이나 가격, 위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몇 평인지 방이 몇 개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얼마나 비싼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화는 집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슈이치가 꿈꾸었던 주거 공간은 자연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나무와 정원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현대 도시의 모습을 떠올렸다.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생활은 편리하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흙을 직접 밟을 일이 많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어렵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나무와 하늘이 아니라 다른 건물의 벽인 경우도 많다. 물론 현대 도시에서 편리함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을 완전히 배제한 생활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인생 후르츠 속 정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주인공처럼 느껴진다. 나무와 채소, 과일, 꽃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도 함께 나이를 먹는다.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한 공간에서 겹쳐진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집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졌다. 좋은 집이란 반드시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집일 것이다.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햇빛을 받을 수 있으며 작은 식물 하나라도 키울 수 있는 공간.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어쩌면 집의 진짜 가치는 평수나 가격보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억에 있는지도 모른다. 4.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화의 제목인 후르츠, 즉 과일은 단순히 먹는 과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일은 오랜 시간의 결과물이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계절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간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빨리 얻기를 바라지만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자연은 인간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빨리 자라라고 명령해도 나무는 자신의 속도로 자란다.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봄이 빨리 오거나 겨울이 늦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자연은 기다림을 가르친다. 영화 속 부부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숲을 없애고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연환경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은 단순히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이며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고 겨울에는 식물이 잠든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간에게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준다. 나는 평소 계절의 변화를 달력이나 날씨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화 속 두 사람에게 계절은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심고 언제 수확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자연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5.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 인생 후르츠는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삶의 가능성도 함께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영화 속 슈이치와 히데코는 그런 통념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노년을 보여준다. 두 사람에게 나이는 삶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다. 여전히 집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물론 두 사람 역시 늙어가고 있다. 몸의 변화도 있고 죽음이라는 현실도 피할 수 없다. 영화는 노화를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그래서 더 진솔하게 다가온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계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봄과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인간에게도 각각의 시간이 있다. 젊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경험과 관계 역시 삶의 중요한 열매가 된다. 특히 슈이치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영원히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당장은 거대한 업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열매는 돈이나 명예만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기억,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시간, 내가 돌본 나무와 정원, 내가 만든 공간과 음식 역시 모두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다.